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 대로 혼외자의 상속 그리고 대리모가 상속이 될 수 있나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이제 호적에 들어와 있는 경우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이제 이랬을 때 이제 친생자 부존재 확인해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생자가 아닌데 호적에 들어와 있으니까 빼내겠다. 그런 건데 여기서는 아버지를 정하는 소, 친생 부인의 소, 인지에 관한 소가 안 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소송이 되면 친생자 부존재 확인을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버지를 정하는 소가 뭐냐? 우리 민법 844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그다음에 모가 혼인 성립 200일 이후, 이혼 이후 300일 이내의 출생자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혼인하고 200일 후에 태어난 사람은 혼인 중에 있는 남편의 자녀로 본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혼을 했어. 300일 내에 태어난 사람은 그 이혼한 남편, 그 남편의 자녀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이혼을 하고 200일 후에 자녀를 낳는데 그게 이혼하고는 300일 내가 되고 재혼하고는 200일 이후가 되는 경우가 한 100일이 겹칩니다. 그때 아버지를 정하는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 하면 이전에는 재혼 금지 기간이라는 게 우리 민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게 이혼하고 6개월 동안은 재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혼하고 바로 재혼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100일 기간 동안에 태어난 자녀가 과연 누구의 자녀라는 게 문제가 생겨서 아버지를 정하는 소송이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제 친생자 부존재 확인해소를 할 때는 우선 이제 큰 게 지금 부부의 어떤 동의 없이 호적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그랬습니다. 조부모가 꼭 이제 뭐 자녀가 있어야 된다, 내지는 뭐 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부의 동의 없이 호적에 넣은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이 부인의 동의 없이 뭐 자기가 낳은 애든 뭐 아니든 간에 호적에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또 하나는 부부가 동의를 해서 자기들이 낳은 것처럼 자기들이 낳지 않은 자녀를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둘이서 동의를 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입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양의 요건이라는 게 결국 이제 뭐 이 부모들끼리 합의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게 입양의 요건인데 이제 그거 없이 하여간 호적에만 올려놨다가 별 문제 없이 15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는데도 뭐 양쪽에서 서로 뭐 이의가 없다. 그랬을 때는 판례가 본인들의 자녀는 아니지만 입양한 것으로 봐주겠다. 이게 이제 판례였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15년이었다가 지금은 1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법이 바뀌었는데 다른 사람이 낳은 자녀를 자기들의 자녀인 것처럼 호적에 올리고 13년이 지나면 양자를 한 것으로 판례는 지금 봐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양자가 된 경우에는 친생자 부존재 확인 이런 게 안 되는 거고 그때는 이 파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부부가 동의해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는 그거를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생자 추정을 받지 못하는 혼인 중의 출생자라는 건 뭐냐면 혼인 성립의 날부터 200일 내에 200일 후에 출생을 해야 이제 그때 남편의 자녀로 추정이 된다는 건데 혼인하고 200일 내에 출생하면 결혼한 남편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을 못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친생자 추정이 전혀 미치지 않는 경우라는 거는 교도소에 뭐 장기 복역을 하거나 또는 해외에 장기 체류 기간에 임신했다. 이런 경우에는 부예자로 추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부의 동의가 없거나 또 동의를 했거나 참 이러면서 호적에 올라 있는 자녀들의 문제가 그동안은 이게 엄청 판례도 많고 문제가 됐었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혼외자가 있을 때 그럼 어떻게 상속
상속인으로 만드느냐? 이제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지라는 거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 부 또는 모가 내 아들이다. 구청에 신고를 함으로써 바로 효력이 생기는데요. 만약에 부 또는 모가 인지를 해주지 않는다. 그럼 이제 재판상 인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제 자녀가 이건 나를 뭐 인지해가라 이렇게 해서 그 부나 모를 상대로 그 법원에다가 인지 청구를 하는데요. 그 살아계실 때는 뭐 그냥 하면 되고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돌아가신 지 2년 내로 검사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만약에 법원에서 결정이 되면 친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외자의 경우에 아버지하고는 이제 인지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하고는 인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출생 기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인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출산으로 당연히 인지의 기능이 생기므로 별도의 소송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인공수정, 그 다음에 체외수정, 대리모가 있습니다. 우선 인공수정을 보면 남편의 정액으로 인공수정을 했다. 그럼 무조건 친생자죠. 근데 남편의 정액이 아니고 제3자의 정액으로 인공수정을 했다. 그러면은 남편이 동의했으면 친생자입니다. 근데 이제 독신 여성이 인공수정을 받는 경우는 그거는 모의 혼외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법에서는 정리를 하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대리모입니다. 대리모인데 이 대리모라는 게 이제 대신 자녀를 낳아주는 경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남편하고 아내가 자기들의 이제 정자하고 난자 체외에서 수정을 시켜서 어떤 다른 분한테 대리모한테 그냥 출산만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대리모가 난자까지 제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의 난자를 제공해서 출산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대리모가 자기가 엄마다. 자기가 예를 들어 상속을 받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에 그럼 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복잡해지는데 대리모가 자기 난자를 제공한 경우는 우리 법에서는 엄마로 봅니다. 그 상속인이 되는 거죠. 하여간 다른 사람의 난자. 원래 부모의 난자하고 정자를 이용해서 한 경우는 대리모가 자기가 상속인이다. 자기가 엄마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리모 문제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금 입양하고 파양 이걸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입양도 어렵지만 파양은 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